인연이 우리 먹을 쌀을 훔쳤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여인이나 무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집어들었죠. 과부년이 감히 도둑년 죽여버려!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아전 최판서였어요. 하늘? 하늘 널 구해줄 것 같으냐? 증거가 다 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여인의 집 뒤뜰에서 쌀석섬이 나왔거든요. 관가에 들어올 세금쌀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인은 죽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딱센 양 때문에 죽을 뻔했던 이 과부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천석군 대지주가 됩니다. 그 악독한 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지가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삼남양 도둑 이천석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던 과부가 하늘의 도움으로 대역전을 이룬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3년 전 일이었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마을 안동부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나이는 35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웃들도 정씨 부인을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났습니다. 관가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쌀로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아전 최판서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걷어갔습니다. 최판서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악인이었습니다. 원래 걷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걷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낸 쌀 중 절반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찰사가 순찰을 나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장부를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최판서는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이 빼돌린 쌀이 들키면 목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석삼이나 되는 쌀을 어디론가 숨겨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울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정씨 부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이 마을 끝자락에 있어 사람들 눈에 잘 날지 않았습니다. 최판서는 결심했습니다. 정씨 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말입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최판서는 부하 셋을 데리고 정씨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담을 넘었습니다. 뒤뜰로 들어갔습니다. 상으로 땅을 팠습니다. 깊게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쌀과 마니를 묻었습니다. 석섬이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땅을 다시 덮었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최판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씨 부인을 도둑으로 만들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관가에서 포교들이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자고 있던 정씨 부인은 놀랐겠습니다. 아이들도 겁에 질렸습니다. 최판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가의 쌀을 훔친 도둑을 잡으러 왔다. 순순히 나와라. 정씨 부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 쌀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오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최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 증거가 있다. 뒤뜰을 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포교들이 뒤뜰을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쌀과 마니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석삼이나 되는 쌀이었습니다.
관가의 표시가 찍힌 가만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뒷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몰래 묻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도둑이었구나. 역시 과부는 믿을 게 못 된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최판서가 정씨 부인을 결박했습니다.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원님 앞에 세웠습니다. 원님도 최판서 편이었습니다. 둘은 이미 짜 고친 사이였습니다. 원님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관가의 쌀을 훔쳤느냐?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원님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느냐? 자백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자백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니 보고 계시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 말에 최판서가 비웃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와 증언이라도 해줄 것 같으냐? 원님이 명령했습니다. 곤장 30대를 쳐라. 포교들이 정씨 부인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정씨 부인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30대의 곤장을 다 맞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반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화가 났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감옥에 가두어라. 굶겨 죽여도 상관없다. 정씨 부인은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등에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생각만 났습니다. 밖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관가 쌀을 훔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겉으론 착한 척 하더니 속으론 도둑질을 했구나. 역시 과부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도둑의 자식들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마을 노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정씨 부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남편과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석섬이나 되는 쌀을 어떻게 혼자 옮겼을까요? 여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씨 부인의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뒤뜰의 땅을 자세히 봤습니다. 쌀과 마니를 묻었던 자리였습니다. 흙을 만져봤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묻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흙이 아직 부드러웠습니다. 만약 정씨 부인이 몇 달 전부터 숨겨둔 것이라면 흙이 더 단단해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정씨 부인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이상한 사람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는데 서너 명이 담을 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꿈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달랐습니다. 김진사는 아이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옷차림은 어땠느냐? 아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관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았다고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관가 사람들이 정씨 부인 집에 왜 밤중에 왔을까요? 게다가 몰래담을 넘어서 말입니다. 수상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관가로 갔습니다. 최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증거를 발견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판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태연한 척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시오. 첩보를 받고 급습했더니 쌀이 나왔소? 그게 다요. 김진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첩보는 누가 했습니까? 최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소.
첩보자는 보호해야 하니까 김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쌀가마니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관가에 표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최 판서는 짜증을 냈습니다. 자세한 건 원님께 여쭤보시오. 나는 바쁘니 이만 가보시오. 김진사는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님도 최 판서 편이었습니다. 함부로 의심했다간 자신이 오히려 화를 당할 판이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는 관가의 다른 아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술을 사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판서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젊은 아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이 취하자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부를 보니 올해 쌀 수확량이 이상합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거뒀는데 장부엔 적게 기록돼 있습니다. 어디론가 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김진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쌀이 어디로 갔을까요? 박서방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생각엔 최 판서 나리가 빼돌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씨 부인에게 뒤집어 씌운 게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김진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서방에게 당부했습니다. 혹시 장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들키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김진사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장부의 필체가 누구 겁니까?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최 판서 나리가 직접 씁니다. 다른 사람은 손대지 못합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 판서의 죄를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이의 증언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장부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가에 몰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밤새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관가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원님의 생일잔치였습니다. 마을의 양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진사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습니다. 술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취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슬쩍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관가의 서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고문 앞에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술에 취해 졸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서가에는 수많은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대의 곤장을 다 맞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반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화가 났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감옥에 가두어라. 굶겨 죽여도 상관없다. 정씨 부인은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등의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생각만 났습니다. 밖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관가 쌀을 훔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겉으론 착한 척하더니 속으론 도둑질을 했구나. 역시 과부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도둑의 자식들이라고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마을 노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정씨 부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남편과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석삼이 내는 쌀을 어떻게 혼자 옮겼을까요? 여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씨 부인의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뒤뜰의 땅을 자세히 봤습니다. 쌀과 마니를 묻었던 자리였습니다. 흙을 만져봤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문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흙이 아직 부드러웠습니다. 만약 정씨 부인이 몇 달 전부터 숨겨둔 것이라면 흙이 더 단단해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정씨 부인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이상한 사람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는데 서너 명이 담을 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꿈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달랐습니다. 김진사는 아이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옷차림은 어땠느냐? 아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관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았다고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관가 사람들인 정씨 부인 집에 왜 밤중에 왔을까요? 게다가 몰래담을 넘어서 말입니다. 수상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관가로 갔습니다. 최 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증거를 발견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판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태연한 척 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시오. 첩보를 받고 급습했더니 쌀이 나왔소. 그게 다요. 김진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첩보는 누가 했습니까? 최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소. 첩보자는 보호해야 하니까. 김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쌀가마니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관가에 표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최 판서는 짜증을 냈습니다. 자세한 건 원님께 여쭤보시오. 나는 바쁘니 이만 가보시오. 김진사는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님도 최 판서 편이었습니다. 함부로 의심했다간 자신이 오히려 화를 당할 판이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는 관가의 다른 아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술을 사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판서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젊은 아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이 취하자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부를 보니 올해 쌀 수확량이 이상합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거뒀는데 장부엔 적게 기록돼 있습니다. 어디론가 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김진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쌀이 어디로 갔을까요? 박서방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생각엔 최 판서 나리가 빼돌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씨 부인에게 뒤집어 씌운 게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김진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서방에게 당부했습니다. 혹시 장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들키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김진사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장부의 필체가 누구 겁니까?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최 판서 나리가 직접 씁니다. 다른 사람은 손대지 못합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 판서의 죄를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이의 증언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장부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가에 몰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밤새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한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관가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원님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마을의 양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진사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습니다. 술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취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슬쩍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관가의 서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고문 앞에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술에 취해 졸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서가에는 수많은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올해 쌀 수확 장부였습니다. 펼쳐서 봤습니다. 박서방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확량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석섬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정확히 정씨 부인 집에서 나온 쌀의 양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다른 장부도 찾았습니다. 작년 장부였습니다. 필체를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게 분명했습니다. 최 판서의 필체였습니다.
김진사는 장부를 품에 숨겼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턱 비어 있었습니다. 잔치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거의 나갈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김진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최 판서였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진사 어른이 아니시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오? 김진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소. 이 건물이 워낙 넓어서 말이오. 최 판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화장실은 반대편인데요. 김진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는 거 아니요. 나이 먹으니 기억력이 엉망이요. 하하하. 억지로 웃었습니다. 최 판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김진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품속의 장부가 느껴졌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다행히 최 판서는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요. 김진사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최 판서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습니다. 잠시 후 김진사는 조용히 관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부를 펼쳐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최 판서가 장부를 조작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관찰사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최 판서 편이었습니다. 원님을 거치지 않고 관찰사를 만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관찰사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정씨 부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뇌물을 써서 면회허가를 받았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 얼굴이었습니다. 김진사를 보고 정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진사님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김진사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부인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증거를 찾았소. 최 판서의 죄를 밝혀낼 수 있소. 정씨 부인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증거가 있어. 이것을 관찰사께 보여주면 부인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오.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습니까?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서 돌보고 있어. 걱정 마시오. 조금만 더 견디시오. 곧 나가게 해드릴 테니. 정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목숨 다해서 갚겠습니다. 김진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말이오? 당연한 일을 할 뿐이오. 김진사가 감옥을 나올 때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관찰사가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 들었소? 간수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보름에 순찰을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보름이면 2주였습니다. 그때까지 정씨 부인이 버틸 수 있을까 간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은자를 받으시오. 부인에게 밥을 제대로 주시오. 간수는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씨 부인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이었습니다. 오빠는 10살, 동생은 8살이었습니다. 김진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언제 나오세요?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요. 김진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곧 나오신다. 조금만 기다려라. 밤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한 양행 준비를 했습니다. 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본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장부를 관찰사에게 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중에 집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둘이었습니다. 관가요 좀개들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최 판서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진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담을 넘어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목길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최 판서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산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최 판서가 추격대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김진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행인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주막에 들러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잡담도 나눴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나흘이 걸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김진사는 관찰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관찰사 어른을 뵈러 왔소. 급한 일이 있소.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른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줄 아시오? 돌아가시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문 전박대를 당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오. 정말 중요한 일이오. 백성의 억울한 일을 풀어야 하오. 문지기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도 몇 명씩 오는데 다들 같은 말을 하오. 그냥 돌아가시오. 김진사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른을 만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여전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김진사는 노깃을 여몄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슬이 내렸습니다. 김진사의 옥이 젖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관찰사는 김진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에 앉혔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말해보시오. 무슨 일인지.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안동부 최 판서가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관찰사는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관가소 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최 판서는 쌀을 빼돌리고 죄 없는 과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 그 과부는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관찰사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중대한 일이요. 즉시 조사하겠소. 관찰사는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안동부로 출발한다. 모든 준비를 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관아가 분주해졌습니다. 말이 준비되었습니다.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관찰사는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시오. 증인이 필요하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안동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동부에 도착한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관찰사의 행차 소식이 미리 전해졌습니다. 원님과 최 판서가 과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관찰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과 최 판서는 관아로 들어가시오. 할 말이 있어. 관아 안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관찰사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요? 최 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관찰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증거요. 쌀을 빼돌리고 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증거 말이요. 원님도 당황했습니다. 어른,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관찰사가 틀채를 비교했습니다. 작년 장부와 올해 장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썼어. 최 판서 당신이 썼어. 최 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관찰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오. 관찰사는 포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판서를 체포하라. 그리고 정씨 부인을 즉시 석방하라. 포교들이 움직였습니다. 최판서는 결박당했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햇빛을 본 것이 몇 주 만이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김진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괜찮소. 정씨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진사는 정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집으로 가시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정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아이들이 껴안았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최판서에게 속은 것뿐입니다.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편 최판서는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네가 빼돌린 쌀이 얼마나 되느냐? 최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석삼입니다. 관찰사가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느냐? 최판서의 집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관찰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판서는 유배형에 처한다.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정씨 부인에게 특별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금 3냥을 주겠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최판서는 남쪽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원님도 처벌받았습니다. 최판서와 공모한 죄였습니다. 파직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세원님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정직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첫일로 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께서 받으신 피해를 보상하고 싶소. 무엇이 필요하시오? 정씨 부인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세원님은 감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드리겠소. 부인은 바느질을 잘 하신다고 들었소. 관아에서 일감을 드리겠소. 정씨 부인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매달 관아에서 바느질감을 받았습니다. 삭도 넉넉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보상금 3냥에 매달 번 돈을 아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밭을 하나 샀습니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도와주었습니다. 씨앗을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늘도 도왔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밭을 더 샀습니다. 소도 샀습니다. 집도 크게 지었습니다. 이웃들이 감탄했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잘 살다니 부지런하고 정직하면 하늘이 돕는구나. 5년이 지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밭이 열마직이나 되었습니다. 쌀이 쌓였습니다. 천석은 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김진사에게도 보답했습니다. 땅을 선물했습니다. 김진사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고집했습니다. 은혜를 갚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받았습니다. 둘은 평생 친구로 지냈습니다. 정씨 부인의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딸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행복했습니다. 새 냥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이제 천석군이 되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정말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던 정씨 부인이
결국 대역전을 이룬 실하였습니다. 삼냥도둑으로 몰렸지만 끝내 천석군대지주가 되었습니다. 악독한 최판서는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악한 자는 본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정씨 부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사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직하게 살 면복이 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